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 너무 좌우가 갈라져 있잖아. 그죠? 지금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은 큰 봉착에 갇혔습니다. 맞죠? 일단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은 통과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야, 안 한 거야? 아니, 미영소는 결정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잖아. 근데 지금 한반도에서 반대가 심하지. 특히 한반도 중에서도 어디에서만? 남한에서만. 북한은요? 이미 지금 김일성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이미 거기는 막 지금 뭐 우익 세력들이 발 뒤뜰이 그게 없습니다. 자, 그 결정에 따라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회담에서 몇 번째 의견이었어요? 두 번째였죠. 맞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빠른 시일 내에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뭐를 결정해야 돼? 정치단체,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들을 꾸려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혹시나 잘 안되면 5년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일단 미소공동위원회에 모여가지고, 맞죠?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만들 건데 그 임시정부에 참여할 정당과 그 사회단체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판 붙은 겁니다. 한판 붙은 거예요. 자, 왜 붙었냐 보면, 자, 지금 우리 이러한 상황이죠. 맞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여기가 다 사회단체라면은, 그죠? 지금 누가 유리한 상태야? 우익이죠. 맞죠? 그래서 미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가까운 정부가 되겠지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소련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미국의 말대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소련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우리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결과로 지금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거잖아. 그러면 모스크바 3국 정상회담 결과를 찬성하는 애들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누구만 하자는 거예요? 얘만 하자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얘들 둘이가 회담이 제대로 되겠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그냥 자기들끼리 의자 빡 차고 나간 겁니다. 말이 안 통하네 하면서. 이해됐어요? 이때 갑자기 누가요? 이승만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남한만이라도 뭘 만들자?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디에 가서? 정읍에 가서 발언했던 겁니다. 우리 이거는 무슨 발언? 정읍 발언입니다. 정읍 발언. 자, 이에 좌익 세력들은 물론이고요. 한국 독립당을 비롯한 우익 세력들도 거세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하자는 이야기니까 분단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 분단 이야기가. 그래서 미국도 놀랍니다. 미국도 쟤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다시 뭘 열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면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누구의 한반도 전체를 누구의 우호적인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은 누구를 조금 회유해야 됩니까? 누구를? 한국 전체당 아니 미국은 다 참여하기로 했잖아. 근데 누구는 딱 봐도 말이 안 통해요. 절대 안 돼. 누구는 이쪽은 안 돼요. 맞지? 때려 죽어도 안 돼. 누구 될 것 같아요? 얘들. 그러면 일단 얘는 뭐라고 했어요? 이상한 소리 했죠. 맞지? 이렇게만 만들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미국은 누구를 지원하기 시작합니까?
여긴 중도 애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임시정부 수립을 할 때 요렇게 다 미국 쪽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이해되죠? 밑에 이야기 곧바로 이어서 합니다. 자,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결렬됐죠. 맞죠? 지금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잖아. 그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이 뭐 했어요? 정읍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남북 분단의 위기가 막 높아진 거야. 이때 우리 중도파 있죠? 누구누구?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모여가지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누구의 지원 아래? 미군정의 지원 아래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다?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자, 우선 미국이 왜 지원했다고? 미국이 왜 이승만 밀지 않고 왜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했다고? 아까 이해됐었죠? 나중에 다시 미소공동회에 열렸을 때 미국의 의도대로 모든 정치단체를 참여시킬 건데 그러려면 한 명이라도 더 누구의 우호적인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꾸려져야 되니까 이거 이해만 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 했던 역사인데 그런 의도가 뻔히 있을 거잖아. 그러한 정책을 했던 의도가. 자, 좌우합작위원회는요. 좌우 세력의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요. 좌우합작 실원칙을 발표합니다. 실원칙을. 자, 7개의 원칙을 발표한 겁니다. 자, 7개의 원칙을 잠깐 볼게요. 자, 당연히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무슨 결정을 지켜야 된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결정을 지켜야 된다. 우리 빨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거. 맞죠? 그래서 무슨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오케이? 뭔 이야기야 이거? 야, 우리 얘들 싸우지 말고 야,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 다 동의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다 함께 의견해가지고 무슨 정부를 수립하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그렇게 하려면 미국 소련 빨리 뭐 열어줘? 빨리 미소공동회 열어가지고 빨리 결정해. 빨리 임시정부 수립해줘. 그죠? 빨리 열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개혁이 가장 문제점들이었단 말이에요. 토지개혁. 앞으로 정부가 수립되면은 어떠한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땅들이 누구한테 쏠려 있을까요? 지주하고 자본가한테 쏠려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땅들은 일본이 버리고 간 땅들. 나머지들은 지금 웬만하면 다 소작인들이었잖아. 그 땅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할 거냐 아니면은 다시 평등하게 분배할 거냐? 왜냐하면 나라의 첫 스타트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약간 좌익 쪽은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즉각적인 토지 분배입니다. 즉각적인 토지 분배. 다 뺏어라. 다 뺏어라. 다시 n분의 1 하자.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우익들은. 애매하지?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아깝지? 개 아깝잖아. 이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친일파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해서 내 재산을 불린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맞지? 친일파면 할 말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그렇죠. 뭔가 응당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땅은 분배하는 건 동의하는데 뭐가 그에 대한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몰수도 하지만 조건도 조금 거는 몰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아무튼 좀 어떻게든 국가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뭔가 몰수도 하고 친일파 건 몰수하고 약간 친일파 거는 좀 조건을 걸고 친일파가 아닌 것들은 그냥 사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무상으로 분배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걸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이거 빨리 해야지. 맞죠? 그죠? 아무튼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 친일파 처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당들도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굳이 해야 돼? 나중에 나라 세워지고 나서 하자. 응? 지금은 우리 지금 당장 처벌할 게 아니라 하나로 힘을 합칠 때야. 친일파고 나발이고 전부 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좌익 세력들은 정부 수립 시 친일 세력은 완전 배제하고 토지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 이 좌익들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알겠지? 야, 정부 수립에 친일파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무상으로 뺏고 무상으로 나눠주자. 맞죠? 근데 반면에 우익 세력들은 임시정부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친일파 정산, 그리고 신탁 문제 처리,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조율해가지고 좌우합작 무슨 원칙, 7원칙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은 뭐라고 했대요? 모호한 태도가 뭡니까요? 뭐, 이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은 반대할 거야, 찬대할까요, 당연히? 한민당은 지주와 자본가를 지지하는 정당이잖아. 반대하겠죠. 반대합니다. 조선공산당은요? 아, 지금 당장 해라. 그러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짜 중도끼리만 했던 그러한 정책이라는 거죠. 자, 요게 좌우함작 7원칙의 내용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자, 7원칙의 주요한 내용은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 다음에 토지도 유상으로 사가지고 무상으로 분배해주자.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친일파 처리를 위한 법을 만들자. 빨리 처벌하자는 거죠. 그런데 좌익을 대표하는 조선공산당, 우익을 대표하는 이승만,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이러한 사람들은 좌우합작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김구도 애매해요. 알겠지? 자, 결국 미소 간의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군정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미군정이 어떻게 해요? 지원을 철회합니다. 미군정은 이제 어느 쪽으로 갔을까? 누구의 입장을 동의하는 쪽으로 갔을까? 이승만이죠. 이승만. 그 다음에 좌우합작을 주도했던 누구마저? 여운형마저 암살당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는 무너집니다. 알겠죠? 이제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 분단밖에 없죠. 자, 1947년 3월 미국의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의하죠. 그게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어 그때? 앞으로 공산주의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전쟁하겠다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 말로써 풀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미소 간에 뭐가 본격화돼요? 냉전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됐겠죠. 그래서 똑같은 주장으로 최종적으로 또 결렬돼 버립니다. 자, 이때 미국은 소련의 반대에도 한반도 문제를 어디에 넘겨서? 유엔에 넘겨서 국제사회가 결정할 수 있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엔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일까?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싫다라고 한 거. 지금 중요한 나라 5개 있잖아. 미국, 유엔에 있는 5개 중요한 나라가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이렇잖아. 미국 무슨 주의? 영국 무슨 주의? 중국 무슨 주의? 이때는 자본주의죠. 프랑스 무슨 주의? 지 혼자잖아, 맞지? 유엔이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싫다 그럽니다. 아, 싫어. 우리 왜 카이로에다 그거 지키자. 왜? 자, 유엔에 넘겨서 국제사회를 종결하자. 그때 소련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어차피
지들 마음대로 할 것 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참합니다. 불참. 참여 안 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가지고 뭐가 결정됩니까?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미국의 제안이 통과됩니다. 자, 우리 한반도 있죠? 지금 우리 이쪽만 해도 5천만이잖아. 우리 딱 광복했을 때 인구가 여기는 1천, 여기는 2천입니다. 인구 비례로 해버리면 어디서 국회의원이 더 많이 뽑힙니까? 아래쪽. 아래쪽가 200, 위에가 100명이 뽑힌다고요. 구조가. 누구한테 불리해요? 북한에 불리하죠. 맞죠? 북한이 이걸 동의할까요? 자, 유엔은 이듬해 총선거 및 감시 및 관리하고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합니다. 유엔이 가가지고 한국이 선거할 수 있는 환경이 맞는지, 그 다음에 선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맞죠, 수아나? 너도 안 해봤잖아. 선거할 줄 아냐? 뭐, 아무튼 선거 제도도 만들고, 선거는 보통 선거, 비밀 선거, 또 뭐지? 직접 선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송주영 씨? 직접 선거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선거를 직접 가서 이렇게 투표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임시위원단을 보냈는데, 누가 못 들어오게 해요? 소련이 북한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못 들어가 보고 다시 유엔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엔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나 북한 못 들어가 봤다. 그러니까 다시 또 회의를 열어야겠죠. 자, 이때는 총회는 수시로 열 수 없거든. 그러니까 총회가 끝났을 때는 그냥 작은 총회를 열어요. 소총회. 그래서 소총회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그냥 한반도 지역에서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치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자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자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자고 했던 거는 결국에는 어디에서만 하자? 남한에서만 하자라는 겁니다. 누구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승만의 바람이 이루어진 거죠. 맞죠? 그렇죠? 요거 한번 순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보시면 유엔 총회의 결의문입니다. 총회. 유엔 총회니까 유엔 총회에는 어떻게 선거하자고 했던 거? 어떻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보내가지고 인구 비례해서 총선거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거부되니까 다시 소총회를 연 거죠. 그죠? 뭐 이게 뭐 한국 유엔 위원단을 뭐 환영한다 적겠지. 참 귀엽죠. 옛날에 이란쯔 씨, 짜비 씨, 뭐 한글로 다 적어놨어요. 잭슨 씨, 메논 씨, 호세택 씨. 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김구가 깜짝 놀랍니다. 김구가. 자,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김구하고요. 누가요? 김규식 또 나왔죠? 이 분단을 막기 위해 북한 가가지고 북한 지도부와 협상에 나섭니다. 우리 이거를 전조선 재정당 사회자 연석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거 지우자. 미안. 그냥 쉽게 외우자. 요거만 보십시오. 요거. 무슨 협상? 남북 협상. 자, 어디에서? 평양에서. 아, 이거 다 외우면 길잖아. 그래서 남북 협상만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남북 협상. 자, 양측 지도자들은 그러면 남쪽에서는 김구가 갔겠고 북쪽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김일성이 나왔겠죠. 김일성이. 이때 김일성이 김구하고 김규식을 졸라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김구와 한 뜻입니다. 분단된 정부를 세워서 되겠습니까? 우리 협력합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측 지도자가 외국 군대를 철수하자. 소련 군대, 미국 군대 다 집에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하자. 우리 미소공동위원회 그것처럼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 이러한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미 총선거가 치러지기로 되어 있어요. 맞지?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죠? 미국이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도 이미 김일성은 뭐하고 있어요? 이미 다 끝냈어요. 준비를. 이미 북한은 북한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시기를? 분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남한한테 가야 되죠. 남한이 정부 수립하면은 뒤늦게 해도 되잖아.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 김일성은 왜 이렇게 김구를 열렬하게 맞이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했을까?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과 남한에 있는 거다. 우리는 노력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겠죠. 됐죠? 자, 밑에 4.3 봅시다. 4.3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죠. 맞죠? 우리가 일단 4.3은 일단 이쪽까지만 보면 되는데, 자, 일단 이거 그냥 순서대로만 좀 순서만 표시해 볼게요. 자, 우리 일단 광복 직후에도 있잖아. 우리 전국적으로 뭐가 만들어져 있었어?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죠. 제주도에는 제주도 인민위원회 제주지부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근데 이 인민위원회는 이 제주도는 조금 육지의 상황과 조금 달랐대. 이 제주도의 이 특수한 문화가 괜당 문화잖아. 너희들이 이제 제주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묻어졌지만 시골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있다고. 자기 다 가족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인민위원회가 이 좌익과 우익에 조금 치중하지 않고 조금 그냥 진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민위원회였답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인민위원회의 모습이었대. 그래서 제주도민들도 엄청 좋아했고. 그런데 45년 11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진주한 미군, 맞죠? 미군이 뭐를 실시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미군이 이제 군정을 실시하죠. 자, 봐보세요. 제주도에는 미군정이 언제 와요? 11월에 온다고 적혀 있죠. 11월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누가 있었어요? 우리 8월 15일 날 광복됐는데 11월 날 와요. 11월에. 그러면 그 전까지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는 겁니다. 일본이. 광복했는데 제주도는 아직 광복 못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1월에 제주도 일본 사령관한테 서명받아요. 그래서 제주도만 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았겠죠. 계속. 맞죠? 자, 그리고 미군정은 역시 뭐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인민위원회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떻게 했대요? 무리하게 식량을 공출하려고 했대요. 여러분들 공출 들어봤죠? 공출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이거? 일본이 했던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일본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가 광복이 딱 되니까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특히 일본에 일하러 많이 갔었거든. 일본에. 근데 광복되니까 일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거 온 겁니다. 제주도에.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제주도에 먹을 게 없는데 더 먹을 게 없는 거야. 근데 항상 이러한 시기 때 이 장사치들이 매점매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군정이 다시 공출제를 시행했다라고 하는데 제주도민의 감정에서는 일본과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요거 들어봤죠? 3.1절 기념대회. 우리 3.1 발포 사건이죠. 이때 제주도민들이 죽죠. 그죠? 이것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열받았잖아. 그래서 다섯 번째, 뭐합니까?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사과해라는 거죠. 우리의 죽인 거에 대해서. 그런데 미군정은 어떻게 해요? 경찰과 서북청년회를 동원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서북 청년 애들은 누구냐면 말 그대로 서북 쪽. 어디서 온 애들입니까? 북한에서 온 애들. 북한에서 왜 내려왔을까요? 북한이 싫어서, 사회주의가 싫어서. 근데 여기에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얘들도 조금 피해자인 게 뭐냐면, 얘들도 피해자라고 봐야 될까? 얘들도 다 대부분이 좀 있는 집안 자식들, 북한에서.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사회주의화 되고 있잖아. 그래서 있는 집안 자식들의 부모님들이 어디 끌려간 거야? 인민위원회 끌려가가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몰래 탈출해서 왔는데 얘들은 지금 막 사회주의에 대한 분노가 막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제주도로 보내버려요. 제주도에 사회주의자들 많다고. 그럼 얘들은 눈에는 그렇게 된 거야. 이걸 국가가 막 그렇게 감정을 막 그렇게 시켜버린 거죠. 맞죠? 그래서 서북청에도 잘못했지만 그걸 보낸 국가도 잘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자, 우리 7번 보면 이제 이게 4.3의 시작입니다. 4월 3일 날 남노당 들어봤죠? 쌤이 그때 그 남쪽 정당 모아서 뭐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남노당 제주도당의 주도로 좌익 세력들이 뭐를 반대하면서 50 총선거를 반대하면서 무장봉기를 일으킵니다. 무장봉기를. 이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총선거가 안 되죠, 맞지? 이제 8번 일부 지역에서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 3명 뽑으려고 했는데 몇 명만 뽑혔어요? 1명만. 그래서 2명이 빵꾸 난 겁니다. 2명이 빵꾸. 우리 뒤에 가면 배울 텐데 우리가 처음에 국회의원을 총 300명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198명만 뽑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주도에서 2명, 100명은 북한 거. 근데 북한에서 안 뽑았으니까 198명인 거죠. 102명 아니에요? 300 빼기 198은 300 빼기 102. 100명은 북한 거, 2명은 제주도 안 뽑힌 거. 그러면은 198명. Understand? 개웃겨서 도티 나옴. 자, 그 다음에 9번. 자, 이후에 이제 뭐를 선포했어요? 계엄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이제 초토화 작전을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된 사건이 제주 4.3입니다. 이게 계엄령 때문에 그거 한 거예요? 계엄령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잖아. 왜냐면 산에는 지금 무장봉기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밑으로 내려오라고.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이제 육지에 있는 군대를 제주도에 막 투입시키잖아. 4.3 진압해라고. 그런데 어떤 부대가 안 가려고 했던 거야?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부대가 안 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부대 내에 있었던 이 좌익 세력들이 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그거를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도 이 군인들이 출동을 반대하면서 봉기를 일으키니까 또 여수에다가도 계엄령을 선포해서 거기에 군인들을 진압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누가 많이 죽어요? 민간인들이 많이 죽는 거야. 제주도도 그렇고요. 무도한 제주도민이 많이 희생되고요. 그리고 밑에 여수 순천 중에서 출동을 거부한 일부는 어디로 올라가요? 지리산 올라가서 무슨 대? 유격대로 활동합니다. 쌤 유격대가 그때 빨치산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빨갱이라고 불린다고. 그지? 그래서 정부는 군대 내에 좌익 세력들, 왜냐하면 나라가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부대 내에 좌익 세력들이 많으니까 걔들이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부대 내에 있던 좌익 세력들을 숙청하고 우리 뭐 악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 또 있는 법입니다. 무슨 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방공정책을 강화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법으로 처단하는 겁니다. 쌤도 만약에 북한을 추종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심각한 위반일걸요, 아마. 자, 여수 순천 사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알겠지? 자, 우리 제주 4.3. 뭐,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 그죠?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 가본 사람 있어요?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 마을. 여기 원래 이게 다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가면 마을이 없어요. 다 불태워 버렸어요.